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은 저녁입니다. 서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가요, 날씨? 천안은 열대야가 심하고요. 네. 오늘은 바람은 너무 시원했는데 햇볕이 뜨거워서 고추 말리기 참 좋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서울도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십시일강, 십시일 반인데 왜 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에서 강으로 바뀌었죠. 강사들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십시일강이고요. 그게 어느덧 192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192회 강사님은 최설인 대표님입니다. 우리 엄마 꿈 메신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낭독으로서 또 영어로서 못하는 게 없어요. 800 메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를 봐줘야 제가 말을 잘 이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영어 아동 요리 지도사, 영어로 아동을 요리하면서 지도사를 한대요. 저는 아동 요리를 또 전공한 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영어 아동 요리 지도사이기도 하고요. 또 동화 구연, 뭐 낭독, 영어, 중국어, 뭐 스페인어 외국어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팔방미인인 우리 최소령 강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져갈 거, 네, 적기도 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은 더 진한 강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먼저 여러분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현재 천안에 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영수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엄마 꿈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는 최서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네. 화면 공유를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해도 될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이가 참 젊어 보이죠. 그래도 음. 아이의 엄마인데 그것도 세 명이나 있어요. 대한민국의 큰 꿈을 또 이렇게 후손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또 세 명의 아이를 잘 키웠는데 네, 강의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십시일강 192회 공개 특강.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주제는요. 성공을 이끄는 기술과 기량을 기르는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공과 성취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성공이라고 말하고 언제 성취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공은 명확한 구분이 안 되고요. 성취는 이미 획득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인희 대표님. 먼저 성공과 성취를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공은 타인이 나를 바라봐주는 기준인 거고요. 성취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사실은 똑같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공과 성취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목적한 바를 이루면 그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제가 이것을 먼저 여쭤본 것의 그 이유는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주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마미랑, 우리말로는 마미랑이고요. 영어로는 마미랭입니다. 그래서 마미 28년 차, 27년 차 엄마고요. 그다음에 랭귀지는 영어 강사가 28년 차예요. 제가 20년 넘게 줄곧 해왔던 한 가지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하면 우리 마스터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마스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엄마라는 것,
새아이의 엄마라는 거, 그다음에 영어 강사라는 부분에서 온 마밀랭이고요. 저의 경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 권의 책 속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천안에서 안전 담당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여전히 영어 강사를 하고 있지만 26년 동안 했던 영어 학원은 접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세 권의 책들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제가 책을 내고 작가의 길을 걸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일단 책을 냈으니까 되게 나는 성공했어. 내 인생은 내가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작가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했었고 현재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나와 더불어서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를 생각했을 때 학원 강사, 학원 원장보다는 작가라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지금 작가의 길을 걸은 지 보시면 2021년이잖아요. 횟수로는 3년 차고요. 이제 만 2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올 가을에 지금 저만의 그러니까 책으로는 4번째 책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영어 책 그리고 저의 에세이 책은 올 겨울에 지금 출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읽었던 책 그릿에서 나오는 기량과 기술 익히는 법과 내가 왜 힘든 이 안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사실 문과적인 머리인 제가 공사 현장에서 또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매일 말로만 28년 먹고 살았던 제가 저기요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고요. 이거 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요. 저기요 반장님 저기요 이모님 이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위험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일들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너티스를 주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저는 사실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고 그 누구보다 빨리 여기 올라가게 됐어요. 자, 지금 그 이야기. 영어 강사에서 원장에서 잘 나가는 월천 여사가 이제 안담이라는 것을 건설 현장에서 하면서 월 300에서 500 이상을 벌어들이는 이 상황에서 왜 최설이는 엄마 꿈 메신저 맘이랑은 그 힘든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 핵심 가치가 성장과 나눔이에요. 이 성장과 나눔을 할 수 있기에는 제가 가고자 하는 작가라는 길과 동기부여라는 길이 저에게 딱 맞는 길이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작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단 제가 하고 있는 안담 요원은 제가 후반에서 말을 하겠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릿, 다시 말하면 그릿을 우리말로 딱히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릿은 열정 플러스 끈기다. 제가 28년 동안 영어 강사를 해오고 있고 영어 원장을 20년 넘게 했지만 제가 다시 이 작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건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영어 강사로서의 그런 영어 강사와 영어 원장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과 나눌 게 많고 그것이 말이 아니라 글로써 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제가 해왔던 일을 내려놓고 지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강수지. 강수진이지요. 강수진은 가수고 보통 우리 강수진 하면 무용가 강수지. 네, 맞습니다. 프리마돈나 발레리나잖아요. 이 강수진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굉장히 노력하는 정말 그릇이 강한 분인데 우리는 이 발가락을 사실은 나중에 알았어요. 이 발가락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이 하얀 미소가 떠올려지시나요? 만약에 내 딸의 발가락이 이렇다면, 내 언니의 발가락이 이렇다면 과연 발레를 계속 하라고 할 수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이 발가락이 뭉그러질 때까지 고관절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때까지 한국에서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서 될 때까지 이분은 1만 시간의 법칙을 넘어서 3만 시간의 법칙을 도달한 분이고요. 열정 플러스 끈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 그릿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 달성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리고 지금 열정과 결합된 끈기 한 단어로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앞전에서 강수진의 발가락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 발가락이 무너지고 고관절이 무너져도 그 노력의 대가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될 수 있었죠. 단순히 강수진은 발레였지만 과연 발레만 있을까요? 우리 가장 여러분 잘 아는 김연아, 유재석 다 무명 시절이 있었고요. 다 힘든 시절이 있었고요. 또 무엇인가 했을 때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릿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 단 그릿의 강도가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릿은 재능을 뛰어넘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이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더글라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릿을 키우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게 1장부터 8장까지 나누어 있는 거에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관심사를 파헤치라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말해 이 관심사를 파헤친다라는 건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 플러스 목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다 보니 오래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즐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장시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힘들어도 그 자체의 내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의 실패와 내가 나의 장단점 속에서 거기에서 나만의 테크닉을 가져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릿을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적으로 다른 연습은 여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피아노 악기 연습을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그리고 많은 공예품을 낸 사람들의 모든 특징들은 처음부터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어요. 물론 약간의 재능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을 넣냐면 끊임없이 몰입과 집중을 통한 노력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력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재능인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재능을 간파하지 않고 그냥 묵힌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누군가는 48시간처럼 사용하지만 누군가는 24시간을 단 4시간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목표를 가졌다면 거기에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노력한 것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목적의식을 갖는다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타심이에요. 나만의 목적의식은 나를 위한 거지만 높은 목적의식은 더불어가는 삶, 선행을 베풀 수 있고 나도 좋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좋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으라고 해요. 전화위복, 어려운 속에서도 그것을 바꿔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희망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열정과 끈기가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열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은 끈기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이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작가가 말하는 성공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끝까지 해낸 것이 있나요? 운동선수들이 무엇을 해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몰입과 집중을 잘해요. 운동선수들은 대회라는 게 있고 등수가 나와요. 목표가 확실해요. 올림픽 메달 따야 해요. 내가 3등급이었으면 동메달을 따야 되고 내가 2등급이었으면 금메달을 따야 되고 내가 만약에 올림픽 선수가 아니었으면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서 선수촌에 들어가야 되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거죠. 성공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명확한 목표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월초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지금 그 계획 여러분 다 웬만큼 지금 벌써 9월이면 어느 정도 그게 실행이 되셨나요? 그리고 올 연초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목표는 몇 가지셨나요? 기억도 안 나는 목표들이 있을 것이고요. 책꽂이나 아니면 노트 속에 사장되어 있는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끝까지 지금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무엇인가를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제가 아무래도 가장 쉽게 올렸거든요. I love my job. 이게 바로 자기 일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요. 그것을 끝까지 해내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job, 일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직, 두 번째는 직업, 세 번째는 생업이요. 자, 가장 하위가 생업이에요. 생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일. 직업이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에요. 브릿지 역할이고요. 천직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날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계신 이 대표님들께서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천직이신가요? 아니면 직업이신가요? 아니면 생업이신가요? 아마도 김영수 대표님은 저는 직업에서 천직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도 좋고 남을 도우면서 나의 핵심 가치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의 직업은 영어 강사였어요. 예전에 저의 천직은 영어 강사였어요. 하지만 저의 지금 천직은 작가고요. 저의 직업이 영어 강사이고 안담 직원이에요. 저는 천직으로 가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천직으로 가기 위해서 안담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에 목적의식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게 내 모든 생활의 핵심 가치를 다 표현하고 이 나의 완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강연을 하고 제가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 책을 쓸 때, 내가 글을 쓸 때 내 독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난 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독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만 생각해도 저는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천직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돈도 벌 수 있지만 타인을 도와줄 수 있고 나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천직을 갖고 있지 않대요. 처음엔 이게 생업인지 직업인지 천직인지 구분도 안 됐대요.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그리고 내가 이 분야에서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성장하다 보니 거기에서 그릿이 나왔고 거기서 그 열정과 내가 성장하면서 남을 성장시키다 보니 이것이 천직이 된다라고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성공을 가르칠 때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는 도표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미국에서는. 우리하고 다 보세요. try, 시도해라. try again, 다시 시도해. try once more, 한 번만 더 해봐. try it again tomorrow, 내일 다시 시도하렴. just keep trying until you succeed. 네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야. 우린 이렇게 배웠나요? 우린 성공을 이렇게 가르치나요? 성공의 단계 이렇게 말하나요? 결론은 뭐예요? 될 때까지 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까지 try again, try once more, try it again tomorrow. Just keep trying until you succeed. 이걸 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재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 사실 근데 가장 기본 본질적인 요소에는 노력인 건데요. 이 노력에 재능이 보태지면 보여지는 것처럼 기술이 되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특별함,
그리고 특별한 테크닉, 기술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여러분만의 기술이 있으신가요? 재능은요, 살면서 타고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했을 때 재능은 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요, 내가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꾸준한 노력 속에서 개발되어지고 여기에 다시 내가 어떠한 기술이 성취되고 여기에 내 노력이 들어갔을 때 흔히 말하는 성공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낭독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낭독에 대한 기술이 있는지, 내가 영어 전문가로서 성공하고 싶어? 그럼 난 영어 전문가로서 나만의 기술이 있나? 그럼 난 기술이 있어. 그럼 난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했나? 내가 노력했는데 성취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역산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돈을 버는 재능이 있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큼 노력을 했지? 나한테 돈을 버는 기술이 있나? 나는 돈을 얼마큼 벌었지?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5스텝에 나오는 것처럼 노력하고 성공할 때까지, 될 때까지 됐나요? 이것을 다시 가장 쉬운 말로 풀면 예전에 미국 인디언들은 비가넬이라고 기우제를 지내면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대요. 왜? 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으니까. 김효수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낭독 선언문을 계속 하시고 낭독을 알리시고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믿어요. 왜? 김효수 대표님은 될 때까지 하실 거니까. 함께 즐겁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홍수 대표님만의 기술과 성취가 있으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28년 동안 영어를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주어져도 전 영어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는 그 누구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재능에 노력을 곱해서 영어적인 테크닉이 생겼고요. 그것을 28년 동안 했어요. 이 노력이라는 거는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적 그리고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몰입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해요. 자기계발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의식적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 뇌는요. 쓰는 것만큼 늘어나요. 우리 뇌는 의식하는 것만큼 늘어나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친구들 전화번호까지 다 외웠어요. 사실 저는요. 저희 집 가족 전화번호 다 못 외워요. 저하고 많이 통화하는 사람만 외워요. 친구들 전화번호 끝자리는 외우지만 그 앞자리수 못 외워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요? 아니요. 전화번호를 외워야 한다는 의식을 하지 않아요. 버튼만 누르면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성공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몰입, 집중, 연습의 습관, 몰입, 집중, 습관. 이 공통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꾸준히 해야 하는 연습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1만 시간의 법칙, 언어에서는 인계란의 법칙. 이 법칙 속에 사실 본질은요, 연습이에요. 본질은 노력이에요. 낭독 정말 잘하고 싶어요. 스피치 하고 싶어요. 저의 과거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김효수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말이 빨랐어요. 말도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했고 그래서 제가 스피치 학원에 들인 돈만 한 500이 넘어요. 그런데 저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어요. 학원에 갈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는 다시 원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낭독을 하고 낭독 지도사가 되고 제가 낭독을 가르치면서는 저는 의식적으로 제 발음을 체킹해요. 의식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 목소리의 높낮이, 내 목소리의 속도, 그리고 내 목소리의 음폭, 심지어 내가 어떤 발음이 잘 되지, 안 되지까지요. 혹시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요. 저 구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그 스피치 학원에 김무슨 박사님 있어요. 저희 1000명과 넘어가는 그분 학원에 제가 수강생이었거든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고친 게 저였어요. 잘난 척이 아니라요. 저는 그때
다른 거는 고치지 않았지만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처럼 의식하면 이게 안 돼서 이게 왜 안 되지? 매일 연습했어요. 나중에 저희 그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최설희 선생님은 나중엔 되겠네요.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그때는 되게 잘했어요. 제가 나중에 너무 속상해서 전화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저는 이렇게 돈을 들이고 과정 중에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왜 발전이 없을까요, 대표님? 말을 할 때마다 빨라져요. 내 호흡에 내가 지쳐요.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을 제 스스로 경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걸을 때까지 1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려요. 근데 혹시 아세요? 경청을 배우는 데는 노자가 한 얘기예요. 60년이 걸린대요. 저는 50년이 다 되어서야 제가 경청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타인의 경청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제 목소리에 경청을 해요. 제 스피치, 제가 하는 말, 제 전화 목소리 이게 다 어디에서 올까요? 의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량과 여러분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세요. 몰입, 집중, 습관 여기에 얼만큼 연습을 하시나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의식적으로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기술과 기량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완전한 집중은 몰입이에요. 몰입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영어로는 follow거든요. 사실 몰입은 어떤 거냐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을 내가 느꼈을 때 우린 이것을 몰입이라고 해요. 내 의식과 상관없이 무용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축구선수들은 공이 오면 공격수는 발로 차고 수비수는 받아내겠죠. 농구 선수들은 베스킷에 넣겠죠. 낭독을 하는 사람들은 책을 보면 여기서 주어는 뭐지? 여기서 어디서 띄워야 되지? 여기서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되지? 영어 선생님이라면 지금 이 학생이 문법을 못하나? 듣기를 못하나? 발음이 안 되나? 얘가 지금 이 학생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하는 것처럼 딱딱 거기를 맞춰서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에 어떠한 집중, 어떠한 몰입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혹시 체크는 해보셨나요? One Thing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One Thing은 한 가지예요. 목적이에요. 지금 복잡한 일들을 이기는 단순한 힘, 다시 말하면 네가 최고로 내고 싶은 성과가 뭔데 그 성과를 하기 위해서 너가 핵심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을 해.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해. 이게 이 책 한 권의 메시지잖아요. 제가 서두에 저의 핵심 가치는 성장과 나눔이에요. 나눔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작가를 하고 싶은 거고 작가는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면서 내가 성장해야만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나누기 위해서는 아파도 봐야 되고 기뻐도 봐야 되고 실패도 해야 되고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또 다른 두 번째 비법 거듭되는 실패예요. 심리학자 칙센트마하이는 그래요. 이 사람은 아이들에게 많은 실패를 줘라. 그 많은 실패를 해야만 그 아이는 성공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빵점짜리 엄마예요. 저는 항상 뭐를 했으면 1등을 하기를 바랬고 잘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무엇인가 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애들이 들어오기를 바랬어요. 제가 엄마 꿈 메신저를 나선 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마 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엄마일 수 있지만 제가 저를 판단했을 때 저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망쳤고 아이들이 원했던 자율성을 망쳤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을 저는 망쳤어요. 지금 새 아이가 다 성장하고 보니 제가 가장 미안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내 인생 핵심 가치는 성장인데 아이들의 성장 속에서 엄마와 함께 나눠야 되는 경험과 물론 아이들은 성장해놓고 아니에요 엄마라고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저희 아이를 감사하게 잘 자라줬어요.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보면 너무나 미안하고 그때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 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라도 나의 과오를 내 후배 엄마들은 나같이 워킹맘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최종 목표, 저는 엄마 꿈이거든요. 엄마 꿈, 엄마의 꿈도 이루고 아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거든요. 엄마의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되고, 엄마가 독서를 하면 되고, 엄마가 여유로워야 돼요. 저는 금전적으로는 여유로운 엄마였으나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참 부족한 엄마였어요. 그리고 저의 핵심 가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저의 핵심 가치와 저의 사랑은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그네들과 더불어 가는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루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랫동안 해온 일,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 또는 내가 오랫동안 실패한 일 속에 여러분의 핵심 가치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눈 건 이거예요.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이 뭔데? 첫 번째, 이타적인 목표예요. 여러분에게는 이타적인 목표가 있나요? 정인혜님의 이타적 목표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상생할 수 있는 나의 성공이 누군가의 성공이 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목표 우리는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죠? 핵심 가치. 두 번째, 열정과 끈기가 있으신가요? 세 번째, 여러분이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술을 지금 갖추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의식적인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8시간 빼고 우리한테 주어진 8시간 중에서 사실 집안일하고 다 빼고 4시간 많게는 7시간에서 적게는 2시간을 우리가 3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이 3시간 중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저희가 그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탤런트 코드에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에 의식적인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분야의 베테랑인 멘토가 있으신가요? 저는 김영수 대표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낭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고 낭독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저의 전공 분야인 영어를 접목해서 영어 낭독 전문가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분야에 마스터 멘토가 있으신가요? 이타적 목표, 열정과 끈기, 기술, 의식적인 노력, 마스터 멘토가 돼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할 일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의식적으로 몰입하고 내가 노력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참 좋아해요. 혹시 여러분 윤여정 선생님께서 오스카에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오스카 시상식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두 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나에게 엄마 계속 나가서 일해주세요. 계속 일해주세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윤여정 선생님은 생계형 배우였어요. 조영남과 이혼을 하고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딱히 할 일은 없고 배우였고 딱히 학력도 좋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50대, 60대 역할을 했고요. 술집 잡부 역할을 했고요. 술집 잡부의 최고분까지 올라가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왜? 첫 번째 이분은 생업이었어요. 생업으로 드라마 배우를 했고 하다 보니 이분이 직업이 됐어요. 돈을 벌었고 사람들이 명성을 얻고 지금은 천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분이 올해 70이 넘으셨거든요. 한국 최초 오스카 배우가 될 때까지 생업에서 천직으로 가기까지 이분은 몰입했고 노력했고 성공의 가도를 얻었고 그리고 많은 배우들에게 귀감이 돼요. 또 하나 이분은요. 한순간도 독서를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켈리 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켈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켈리 아니에요. 미국 유명한 MC 켈리예요. 그분이
어떻게 윤여정 같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어떠한 대답도 탄에 박힌 대답이 없어요. 유머러스했고 상상 그 이상의 대답이었고 재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들었고 어려웠다. 한국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쁘지도 않았고 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아이를 먹여 살리면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보였다는 말을 했어요. 누구나 다 처음은 생업으로 시작해요. 처음부터 천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박항서요. 박항서 감독님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전엔 빛도 보지 못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히딩크 감독을 했지만 지금은 박항서 감독님을 더 높이 두는 건 이분은 정말 불굴의 의지. 이분이야말로 그릿과 의식적인 노력을 가장 많이 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히 베트남의 영웅이 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던 만큼 그만큼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훌륭한 마스터 멘토가 된 분이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릿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 마스터 멘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야의 마스터 멘토가 되고 싶은가요? 그리고 마스터 멘토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멘토는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멘토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젤라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가장 확실한 요인은 투지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능, 직함, 외모가 아니다.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 즉 투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투지는 그릿을 나타내는 거예요. 투지는 우리가 거절의 아픔, 실패의 고통, 역경과의 투쟁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준다. 아마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테드미를 치시면 이분이 강의한 게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 어떠한 것도 또 이분은 하버드대를 나와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 그리스만큼에서는 세계적인 명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기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엄마이신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공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3개. 꿈, 목표, 계획. 자, 여러분의 꿈에 숫자를 더하면 목표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날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나오겠죠? 여러분의 목표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행 포인트를 또 하나하나 적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곧 계획이 되겠죠. 여러분이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성공에서 반쯤은 와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저의 꿈은 엄마 꿈 메신저로서 3040 또는 그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엄마의 꿈을 이루고 저의 꿈을 이루는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사로 사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꿈에서 첫 번째 제가 실행적인 목표는 제가 작가로서 여러분에게 저의 어떤 지혜 또 저의 어떤 아픔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기술적인 부분들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전 현재 맘이랑 하루 1분 영어 오픈톡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이 바로 51일차인데 50일로 되어 있네요. 100일 챌린지를 2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루 한 문장씩 매일 1분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에는 싹쓰리 챌린지라 그래서요. 스몰 헤빗이에요. 낭독을 위한 좋은 습관 3가지만 제가 낭독을 좋아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 3가지를 만드는 것. 여기서 싹은 시드머니의 시드를 의미해요. 내가 무엇을 성공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것을 제가 꼽아보니 성공의 3가지 시드는 독서, 운동, 그리고 언어였어요. 여러분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래서 낭독, 그다음에 스트레칭,
여행 영어가 가장 쉽거든요. 반복되는 것. 가장 쉬운 것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여기서 3은 3는요. 3분을 의미해요. 3분 3가지. 그래서 저는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싹3 챌린지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을 해서 저거 10월부터 해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리고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고요. 제가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형숙 대표님 기억하세요? 저 1년 전에 주식 2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목표가 이제 딱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제가 X는 그때 밝혀드릴게요. 2만 원으로 시작한 제 주식이 이렇게 목표를 이루었고요. 그것을 전자책으로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것도 제가 내고 싶어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저와 함께 독서 모임을 하신 한 리더님께서 그 전자책으로 내봐. 종이책 말고 대박이겠는데 이 말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성공 요인이 돼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 5명을 한번 꼽아보세요. 이 5명을 보면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또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시고 그 꿈에 날짜를 더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쪽에서 다시 실행 포인트를 잡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기량과 기술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고요. 단,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에 맞는 것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 이제 올 2023년도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one thing을 정하셔서 여기에 있는 기술과 기억하시나요?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이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다. 즉 성공이다. 여러분이 재능은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입해왔던 일을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다시 여러분의 목표가 맞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그 기술을 다시 더 살리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멘트인데요. 소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며 화자와 청자가 교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을 때 가능하다. 저는 이것을 성공으로 바꾼다면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다. 하지만 성취는 내가 내 재능과 기술과 노력을 함께 했을 때 여기에서 교차점에서 누구라도 한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잡는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체크하고 why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었지? 지금 나의 있는 곳이 어디지? 그리고 자신과의 소통. 제가 저의 목소리와의 소통을 해서 제가 목소리에 경청을 하고 제 목소리를 체크하면서 제가 스피치에 또는 제 가면이 좋아진 것처럼 여러분이 성공의 포인트, 성공이라는 것 또는 성취에 대해서 한 가지 one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 why 묻고 답하고 자신과 소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아니면 재능이 필요한가? 아니면 노력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 했는데 시간이 필요한가? 사실 시간도 여러분의 노력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의 지금 싹쓸이 챌린지에 있는 것처럼 혼자 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분야에 성공한 집단으로 들어가세요. 낭독을 하고 싶으세요? 14일간 낭독 클럽에 들어가세요. 영어를 하고 싶으세요? 맘이랑 하루 1분 영어 들어오세요. 독서를 하고 싶으세요? 독서 클럽 들어오세요. 경제 모임 하고 싶으세요? 경제 클럽 들어가세요. 단 내 목표에 맞는지 보세요. 가방만 들고 온라인 다니지 마시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완등에 적합한 부분에 들어가세요. 나는 지금 경제 독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기계발 독서야? 독서는 맞지만 완등은 틀리잖아요. 내가 지금 스피치를 배워야 해. 나는 지금 발성이 부족한데 맨날 독서 낭독만 하는데 가요? 안 돼요. 그럼 나는 지금 낭독을 하면서 발성을 하고 발음도 해. 그것을 다 해주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료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을 노력과 합쳐졌을 때만이 여러분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을 띄워놨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누구든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다는 우리의 인생은 평온하기도 하지만 많은 파도와 많은 수해들이 인생의 고비들이 있잖아요. 내 앞에 이 배 한 척 앞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분은 난파되지 않아요. 바람을 느낄 수 있고요. 해를 느낄 수 있고요. 또 나 대신 노를 저어줄 수 있어요.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불어 여러분 주변, 여러분이 함께하는 5명의 사람들, 마스터 멘토가 있는지, 그 분야의 최고가 있는지, 제가 말하는 마스터는 그 분야의 10년 이상 무엇인가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전 여러분한테 어떤 것도 영어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저는 꿀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을 키웠던 그 어떤 스토리도 여러분한테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만큼 그 분야에 20년 이상 한 멘토 또 하나 목적의식이 확실한지 나와 더불어 함께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배 위에 두 분이 있고 이 배는 다시 바다에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여러분이 등대가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의 노가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갈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꿈 메신저 마미랑 최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우와,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하시다니. 그러게요. 와, 네. 우리 이내 대표님이 딱 눈에 띄네요. 막 감탄하는 모습이. 그런가요? 제가 바로 봤나요? 네, 똑소리 나네. 그렇지 않아도 똑소리 나네. 이렇게 썼네요. 네. 엄마 꿈 메신저 우리 최슬 강사님. 진짜 똑소리 나고 똑 부러지게 강의도 잘합니다. 여기에 수백 명에 앉아 있는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어, 여러분도 이런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멋진 사람과 챌린지 함께하면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소개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최순애 안사님하고 한번 같이 손잡고 챌린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길지도 않잖아요. 일단 짧게 해보고 그 시간에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죠? 우리 이내 대표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요새 챌린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쌓여 죽겠어요. 맞아, 너도 나도 챌린지 하니까 그럴 네,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챌린지를 몇 개 하고 계세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챌린지. 감사합니다.